인버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버터는 직류 전원을 원하는 전압과 주파수의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다. 여러 번 반복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까먹었으면 다시 알고 좀 더 깊이 알 수 있으니까 주로 전력 반도체 스위칭 기술을 사용해서 교류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인버터가. 그래서 정류 회로를 거쳐서 애교라고 그랬죠. AC 애교. 그래서 AC 교류에서 D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류로 바꿔준다. 평활회로 DC 안정화, 역변환회로 DC에서 AC로 변환 단계 이라는 게 거쳐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가벼운 전압 주파수를 만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정밀한 모터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를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것은 얇은 놈, 중간 두툼, 두꺼운 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넣으면 교류를 걸어줬을 때 여기가 정류 장치가 정류가 되어서 카패시터가 되니까 금속으로 쭉 넣으면 뒤도 이렇게 직류로 바뀌어요. 네, 하시면 정의소리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뭐 교류로 바꿀 땐 여기서 이렇게 이게 저장 장치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 방향에서 이걸 거꾸로 배치하고 이쪽 쪽에 전기를 뽑아내면 되겠죠. 이게 지금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교류로도 바꾸시면 되겠네요. 정류회로. 그 다음에 인덕터에다가 제가 인덕터를 그래서 절연된 도선을 구리선들은 실린더니 사각형 들어가면 코일 구조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형성하여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구리선에 감긴 방향을 인덕터에 있어서 이쪽으로 감아주거나 또 반대쪽으로 감아줘 갖고 각각 전기를 뽑아서 여기서 이렇게 남는 전기를 여기다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카패시터들이 달려 있고요.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인덕터는 핵심 구조는 코일이 감긴 전선과 자기력선을 높이기 위한 코어, 페라이트 철심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이거를 철심, 자철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페라이트 철심 매듭으로 자철석으로 인비소질 석유한 탄소 붕소를 넣어서 그렇게 첨가시켜서 만든다. 유리석용 코튼 야사로 이름을 넣어서 내열 구조를 갖춰준다. 모터에도 이것이 대신하거나 전자석에도 대신할 수 있다. 자철석으로 이렇게 철심을 만든다. 코일에다가도 구리를 감는데 구리에다가도 두 사이즈 이상 넣어주면 파워 있는 것이 가능한데 모터 발전기 그 다음에 전자석에도 가능하다. 거기서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일부러 넣어줘가지고 이게 배터리가 되어서 축적되어 파워 있게 움직이게 하거나 가동이 가능하다. 여기다가도 구리에다가도 대중선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넣어주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붕소도 그래서 드린 전기에 비해서 자유전자가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자철석을 좀 넣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신 발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일 도선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덕터 같은데 이런데도 이렇게 쓸 수 있다. 인덕터. 그 다음에 인버터의 원리를 다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정류회로, 평활회로, 역변환회로를 통해서 전압 주파수를 만들어서 모터를 속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속도에 따라서 정림의 전할 단계, 입력된 교류전을 컨버터를 통해서 직류로 변환한다. 그래서 컨버터를 통해서 직류로 변환하고 콘덴서를 이용해서 콘덴서의 평활혈에 매끄러운 직류로 만든다. 콘덴서를 자철석으로도 만들 수 있다. 자철석에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붕소가루를 섞어갖고도 콘덴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기가 계속해서 생산된다. 거기서 드린 전기에 비해서 구리를 대중서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또는 거기를 이게 이제 자체가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많게 해서 쭉 넣어갖고 배터리로 만들 수 있어요. 네네. 아니면 이거를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전기가 전도되는 놈을 대중소로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간 탄소가루를 넣어주고 리튬도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대신 발열이 비단가가 비싸고 발열이 있죠.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으로.
구리나 알루미늄 이런 대중성 넣어주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거나 붕서를 넣어주거나 거기다가 뭐죠 사유전자를 많이 생성하죠. 거기다가 자처석 연고자석을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크게 발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배터리로 넣어준다는 것이죠. 배터리 몇 개를 들어갔든 간에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지금 그 인버터 배터리는 이렇게 어떤 배터리를 인버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를 쓰냐면 12V나 24V 딥사이클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주로 리튬 인산 처리는 납축 전지가 쓰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납축 전지가 쓰이는데 이것을 안에 이제 내용물이 뭐가 들어갔든 간에 내용물이 뭐가 됐든 간에 금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 리튬 인산철에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 붕소를 넣어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자철석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리튬 인산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도서 만든다. 리튬도 대중소로 넣어주거나 리튬 분말 또 이온을 넣어주는 교조도 가능하다. 납축전지도 해서 금속이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데 납축전지 안에 동일하게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축전지 안에도 자철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철석이 인비소질소 탄소가루를 추가로 넣어줄 수도 있다. 지금 딥사이클 납축전지로 가격이 저렴한 영 주로 캠핑용 회사인데 AGM 젤 배터리가 있고 리튬 인산철, 용량, 긴 수명, 고효율 최근 많이 선호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량 선택 200에서 300W 소형 가전, 차량용 시급잭으로 사용 가능. 대형 가전, 에어컨, 고용량 파워뱅크와 굵은 전선 사용. 인버터 사용 시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원을 꺼야 된다. 기동 부하를 고려해서 인버터 출력을 결정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긴풍 방전이 가능한 12V, 24V 딥사이클 배터리를 사용한다. 리튬 인산철이나 납축 전지가 쓰인다. 납축 전지가 뭔지 잠깐 볼게요. 이산화납과 납, 묽은 황산을 이용해서 충방전이 가능한 가장 오래된 2차 전지다. 12V 자동차 시동용, 산업용 제 걸로 다 대체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철석을 넣고 인비소, 질소, 흑연탄소가루, 붕소가루를 넣어주고 쭉 해서 직류나 전기 그러면 자체 전기성 이건 몇십 장 넣어주면 되죠. 이게 저게 더 안정적이죠. 전기를 자체 생산하니까 수소선소도 생성할 필요도 없고 아니면 여기다가 구리다 그러면 구리다 알루미늄이다 대중성 넣어주고 인비소질 성연탄소가루 붕소가루 넣어주고 자철석 인고자석 들어간 보다 안 노래 그걸로 이렇게 전기를 판으로 만들어 걸어주고 노을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노을식으로도 자철석 단독으로도 이것을 쭉 넣어가지고 직류에다 고리 넣으면 전기가 생산돼요. 네네. 아니면 연구자석에다 구리코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전기를 걸어주면 움직이는 조기장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줌으로 전기를 생산 수천 개 수만 개 넣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건 뭐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죠. 삼성이든 어디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납축 아니면 연극제 이렇게 흑연 연극제에다가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넣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 붕산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자철석 들어간 버전 안 버전을 만들 수 있어요. 탄소가루에다가 내가 같이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리튬을 넣어줄 수도 있고요. 리튬을 대중소 넣어주고 분말을 이온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리튬에다가 또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어줄 수 있다. 다른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는 모든 배터리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붕소가루를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이거 쓰시면 제 기술. 자유전자를 많이 생성한다는 거죠. 리튬 배터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양극재에도 그렇고 음극재에도 이걸 넣어준다는 거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이렇게 붕산도 같이 넣어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에 자유전자가 많이 생성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 납축전지는 이산화납과 납, 이렇게 묽은 형산을 이용해서 충방전하는 가장 오래된 2차 전지다. 그래서 이걸로 다 대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6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12V 자동차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모든 배터리에 큰 놈이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를 병렬을 담당하는 구조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파워뱅크도 그렇고요. 현재 납축 전지를 큰 놈으로 이렇게 직렬을 만들고 나머지 작은 놈들에서 연결하거나 현재 있는 납축 전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자동차에서 각각 연결해서 전기 충전 걸어가지고 그걸 이제 캠핑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파워뱅크다. 그럼 파워뱅크를 5개 있다. 배터리가 그러면 한 개에서 연결할지 두 개, 세 개를 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12.5V, 30V, 60V, 110V, 220 자유롭게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 몇 개 배터리를 갖다 쓰냐? 자동차 배터리도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격벽 처리해서 냉난방. 삼성, 현대기아차 이걸 쓰시던데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벽 처리를 해서 열을 분리한다. 한꺼번에 모여 있으므로 불나기 쉽다라는 거죠. 화목라 연통 같은 가까이 종이만 돼도 불 붙을 수 있어요. 뜨거우면 온도가 높으면 불이 붙기 쉽다. 그래서 열을 이렇게 격벽 처리에 분산한다는 거죠. 지금 있는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원형 배터리도 격벽 처리해서 분산을 하거나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나머지를 병렬을 담당해서 전기선을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써서 몇 개에서 갖다 전기를 쓰시면 제 기술을 갖다 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렇게 전자 회로 기판, 반도체 명령 구조에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것이 어디다 쓰든지 이런 데다가도 전기선이 3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배터리 방식 아니면 이렇게 110, 210 방식 몇 개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전기량을 틀리게 같아서 밝게도 만들고 어둡게도 만든다. 15V, 15W, 30W, 60W 이런다는 거죠. 또는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을 통해서 어떤 전기선을 통해서 두꺼운 놈은 전기가 많이 흐르고 중간 이렇게 해갖고도 빛의 밝기를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기서 모든 조명에 가능하다. 이런 것을 배터리 연결 구조에서부터 전자 회로 기판, 배터리 명령 구조에서 쓰시면 이게 미래의 기술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오토바이의 납축 전지는 이렇게 쓰이거나 이렇게 차량에도 쓰이죠. 이런 데도 쓰이고. 인버터에 구리가 감겨 있느냐 그러면 구리가 감겨 있습니다. 구리선이 감겨 있는데 여기다가 구리에다가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분산을 넣어줄 수 있다. 구리 사이즈를 대중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동 인덕터 내부의 변압기나 인덕터 부분에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렇게 코일 상태로 공격용한다.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류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이때 코어에 이 철심 자체도 자철석으로 만들어주거나 인비소질소 탄소가루 분산을 섞어주시면 좀 더 자유적 관자가 많이 나온다. 이따가 2사이즈 이상의 구리를 감아준다. 사이즈가 두께가 틀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중소도 되고 이 철심 자체에도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분산을 섞어주는 구조로 해서 자전자가 많이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리석연 코팅제 쌀을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 방포석격 부식을 방지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인버터에 구리 코일을 쓴다. 전자석처럼 철심했다가 그러면 변압기 구조를 좀 볼게요. 변압기란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교류 전압의 크기를 높이거나 승합, 낮추는 강압, 정지형 전략기기인데요.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교류 전기란 자기장 변화를 철심을 통해서 2차 코일, 이건 철심을 통해서 여기도 동일하게 자철석으로 만들어주거나 자철석을 인비소질소, 헌덕연 탄소가 분산을 첨가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적어도 구리 코일을 2사이즈 이상 대중소로 해줍니다. 이렇게 거의 구리 자체에다가도 구리를 대중소로 이렇게 사이즈를 넣어서 만들 때부터 만들고 구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중소 규칙적인 불규칙을 넣어갖고 전기가 그 안에 잘 흐르게 되는데 인비소질 석연탄소 붕소가루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자철석에 들어가는 농사에 들어간 버전이 이걸 덮어갖고 전기선, 통신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동축 케이블 선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여기서 반도체 회로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또 이 철심을 자체를 만들 때부터 또 구리를 만들 때부터 이것을 들어간다. 철심 자체에도 인비소질소 흑연탄소가루를 섞고 붕소가루를 섞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변압기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가문수의 비율을 따라 전압을 변환하고 전력 손실을 줄이며 부하에 맞는 전압을 공급한다.
1차 측의 교류 전원을 입력하면 철심 내에서 자속이 발생, 2차 석의 변화가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전압을 유도한다. 전압 변화를 위해서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해하므로 교류에서만 작동한다. 이렇게 해서 교류에서만.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분수 비율에 따라 전압이 결정된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전류는 낮아지고 전압을 낮추면 전류는 높아진다. 이렇게 철심 1차 코일의 자기장 변화를 2차 코일로 효율적으로 전달한다. 1차 권선 전압을 입력받는 코일, 2차 권선 변환된 전압을 출력하는 코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의 강긴수가 1차 권선, 2차 권선이 틀리나 보죠. 네. 발전소의 성전 및 배저, 발전소에 생산된 높은 전압을 송전시 더 높이고 송전선 손실 감소, 가정이나 공장 근처 주상 변압기에 낮은 전압으로 낮춰서 공급한다. 220V나 380V. 이 변압기에도 전기선이다. 구리사 전기선이다. 그럼 한 개 연결할지, 두 개일지,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연결할지 해서 전기양을 틀리게 공급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선의 구리를 대중소로 해가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도 할 수 있다. 구리 코일 같은 데도 이렇게 두툼 부분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송전선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국전력 같은 데서도 이렇게 낮춰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파형이 있잖아요. 파동이 전기 파동인데 중간중간 전압을 높여서 강하게 파동을 준다는 거죠. 강하게 전압을 줘서 다른 매듭 구조, 만들 구조를 넣어서 멀리 밀어내는 전송을 한다는 것이죠. 유선 전송, 무선 전송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냉각 및 절연 방식에 따라 건식 유입 시 몰도 변압기 1차 코일의 조류 전압인가 철심을 통해 변화하는 자기장 발생 2차 코일이 자기장 변화를 받아 전압 유도 원선 비율에 따라 변압된 교류 출력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다. 그 다음에 전압은 전기를 밀어넣는 압력이다. 전류는 그 압력에 의해서 실제로 흐르는 전기의 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압은 물의 높이차, 수압. 전류는 물의 흐름으로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압 에너지를 좀 강하게 주느냐 적게 주느냐 차이에 따라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적게 흐른다. 그래서 전압은 물을 밀어주는 압력이다. 전류는 파이프를 통해 흐르는 물의 양이다. 쫄쫄쫄쫄쫄 물이 흐르는 것보다 강하게 확 이렇게 흐르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압은 볼트 단위를 사용하며 전압이 걸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류는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며 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류는 전압을 높인 만큼 많이 흐르게 되고요. 저항에 해서 그렇게 반비례한다.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고 전류는 그 결과이다. 전압은 밀어주는 힘, 압력이고 전류는 흘러가는 전기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